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철리빙TV 유성소 조정서입니다. 오늘은 일반 대추와 사과대추의 순치기 방법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대추나무이기 때문에 일반 대추나 사과대추 순치하는 방법이 비쌀 걸로 생각하고 대강 해치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잘못하면 1년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일반 대추와 사과대추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순치기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확실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 큰 성목과 유목을 순치기하는 방법도 서로 다른데요. 사과대추 성목, 일반 대추 성목, 사과대추 유목, 일반 대추 유목 이렇게 4그룹으로 나눠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과대추와 일반 대추의 순치기 방법은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사과대추는 여기에 있는 이 열매순은 다 제거를 합니다. 열매순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제거를 하고요. 제거를 하고 이 가지순만 남겨둡니다. 그리고 가지순 중에서도 아주 방향성이 좋고 튼실한 거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거 위주로 남겨놓습니다. 하지만 일반 대추 경우 정반대로입니다. 이 가지순을 제거하고 이 열매순만 남겨둡니다. 그래서 열매순에서 열매를 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인 거죠. 그럼 사과대추 순치기하는 방법을 요약해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열매순은 다 제거한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열매순들이 있죠. 이런 열매순들은 모두 제거를 합니다. 모두 이렇게 제거를 하는데요. 이 주지에서 나온 열매순은 이렇게 물론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가지순에서 나온 열매순도 있는데요. 이런 열매순도 제거를 해줍니다. 주지에서 나온 열매순은 1차 열매가 되겠고요. 이 가지순 하단에서 나온 열매는 2차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순 중앙부터 이 상단에서 나온 측지에서 열린 열매가 3차가 되겠는데요. 그 3차에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열매순들은 다 제거를 한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주지에서 가까운 부분 안쪽에 있는 가지순들은 모두 제거한답니다. 여기 안쪽에 붙어 있죠. 이런 안쪽에 붙어 있는 이 가지순들은 이 그늘 속에 들어가겠죠. 이 상단에 있는 가지의 그늘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가지순들은 모두 제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다 안쪽에가 있는데요. 이런 안쪽에 있는 가지순 제거를 합니다. 물론 열매순은 모두 제거를 하고요. 이렇게 안쪽에 있는 가지순은 제거하고 이 바깥쪽에 있는 이 가지순을 남기게 되겠습니다. 셋째, 튼실한 가지순을 남긴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가지순은 아주 튼실하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렇게 튼실한 가지를 남기면 좋습니다. 이건 좀 부실하죠. 상대적으로 이쪽에 있는 것은 좀 튼실합니다. 그리고 이쪽엔 방향성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에 낀 이렇게 부실한 가지순은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부실한 가지순 제거하고 튼실한 가지 위주로 남기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안쪽에도 있지만은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지순은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하고요. 이것도 하단에 붙어 있는 가지 열매순인데요. 이런 열매를 꽃을 달고 있는 이런 열매순은 제거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넷째, 가지순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가지순을 남긴다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앞에 이렇게 튼실한 가지순이 있는데요. 이건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공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지는 남겨도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쪽 가지를 보면은 부실하기도 하지만은 안쪽으로 수관 내부로 이렇게 뻗쳐나가고 있죠. 이렇게 하면은 위에 있는 이 가지순의 그늘 속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뻗은 가지는 제거를 하고요. 이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지순은 제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이런 열매순들은 다 제거를 하고요. 다섯째, 너무 밀집해 있는 가지순은 솎아준다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너무 밀집해 있죠. 이렇게 밀집된 상태이면은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당히 이렇게 솎아 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은 일단 여기 열매순들은 제거를 하고요. 잘 보일 수 있도록 열매순들은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 끝순이 탔습니다.
잎이 탔을 뿐만 아니라 끝순도 탔습니다. 이런 가지는 제대로 생육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가지 튼실하긴 한데요. 이런 가지는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가지는 좀 튼실합니다. 끝순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건 크지만은 끝순이 탔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요. 이 두 개를 남겨서 여지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괜찮아 보인 것 같은데요. 이것 대신에 이것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은 이것도 보면 끝순이 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놔둬보겠습니다. 이 가지순을 정리할 때 한꺼번에 다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지를 보고요. 다음에 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차로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끝순이 탔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끝순이 탄 게 많이 보입니다. 모르니까 이것도 한번 놔둬 보겠습니다. 그럼 다 큰 성목의 일반 대추나무 순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과대추나무와 가장 큰 차이점은 사과대추나무는 열매수는 제거하고 가지수는 남겨두는데요. 일반 대추나무 경우 거꾸로입니다. 완전 반대입니다. 열매수는 남겨두고 가지수는 제거한다입니다. 여기 보면 가지순이 있는데요. 일단 이런 가지순들은 모조리 제거합니다. 이렇게 가지순들을 완전히 이렇게 모조리 제거합니다. 모조리 제거하고요. 여기도 가지순인데요. 가지순은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열매순만 이렇게 남았죠. 이 다 열매순만 남았습니다. 이쪽도 보시면은 다 열매순들이 있고요. 이게 가지순이 있습니다. 이 가지순은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가지순 밑에 열매순만 이렇게 남았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순들이 아주 많은데요. 가지순은 모두 제거합니다. 이렇게 가지순 제거하면 밑에 열매순만 남았습니다. 이것도 가지순은 제거를 하고요. 여기도 가지순은 제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잘 안 떨어집니다. 이 가지순을 제거하고 이렇게 열매순은 남겨뒀는데요. 여기에서 가지순을 제거하는 시기가 좀 차이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과대추나무는 이 가지순 길이가 약 한 50cm 이상 정도 자랐을 때 가지순을 정리를 그때 가서 새 순치기를 해주는데요. 이 일반 대추나무 경우 가지순이 약 5cm 정도, 손가락 2마디 정도 이렇게 자라났을 때 그때 순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좀 일찍 하는 이유는 좀 일찍 하면 아무래도 양분 소모가 적겠죠. 그러니까 일반 대추나무는 이 가지순이 5cm 정도 이렇게 자랐을 때 이때 순치기를 해줍니다. 일단 가지순 다 제거했고요. 이번에는 열매순을 정리할 차례입니다. 일반 대추나무에서 열매순은 모두 남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좀 솎아줘야 됩니다. 한 3개 정도 열매순 남기고 나머지를 제거를 합니다. 여기는 4개인데요. 하나 제거를 하고요. 이쪽에도 하나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거할 때도 약간 좀 부실한 이런 열매순들을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지순이 숨어 있네요. 가지순은 제거를 하고요. 열매순 3개 내지 4개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매순을 이렇게 일부를 제거를 하면은 열매가 커지겠죠. 아무래도 여러 개로 갈 양분이 몇 개로 모이니까 열매가 커지는 효과를 이룰 수 있겠습니다. 저쪽 나무는 완전히 자라서 더 이상 키를 키울 필요가 없는 경우가 되겠고요. 좀 더 자라야 되는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르겠습니다. 이쪽 나무를 보시면은 좀 더 키울 필요가 있는 나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키를 키울 부분, 그 부분에서 가지순을 남겨두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지순들이 아주 많은데요. 위로 키를 키워가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좀 키워가고 싶은데요. 이게 튼실하고 그래서 이 가지를 더 키워가겠습니다. 그런 경우 키워갈 가지, 이 가지순을 남기고 나머지 가지순들은 다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거를 해주고요.
이것도 제거를 해줍니다. 또 이것도 제거를 해주고요. 이것도 제거를 합니다. 이것도 제거를 하고요. 이것도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쪽까지만 키워서 이쪽으로 더 넓혀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지순들은 모조리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기는 가지순 바로 밑에 있는 열매순들은 모두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지만이 열매순과 양분경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순이 쑥쑥 자라게 됩니다. 그럼 유목 순치기 하는 방법을 서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갈추나무를 보면은 사갈추나무는 성목이나 유목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여기 있는 열매수는 다 제거를 하고요. 밑에 이런 열매수는 다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일단 열매수는 다 제거를 하고요. 여기도 지금 보면 열매순이 아주 많죠. 이렇게 열매순을 일단 다 제거를 합니다. 열매순은 모두 제거를 하고요. 여기 열매순, 이렇게 열매순은 다 제거를 하고요. 여기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순치기를 하면 됩니다.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그리고 튼실한 가지를 남기면 되겠는데요. 이쪽 가지는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죠. 그리고 이쪽 가지는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쪽도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두 개가 겹치게 되겠는데요. 끝순 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깥쪽에 있는 게 좀 튼실하진 않지만 바깥쪽에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것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은 지금 이쪽까지는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두 가지는 서로 겹치게 될 건데요.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보면은 이게 바깥쪽이라 이게 좋긴 한데요. 좀 부실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좀 튼실해 보이긴 한데 안쪽이고, 어떤 걸 선택해도 뭐 큰 무리는 없겠지만은 저는 그냥 바깥쪽에 있는 것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것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성목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이쪽도 한번 볼까요? 이쪽도 보면은 일단은 열매순부터 다 제거를 하고요. 열매순을 다 제거를 해야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열매순은 다 제거를 하고요. 안쪽에 있는 열매순도 다 제거를 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두 개가 겹쳐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조건인데요. 거의 비슷한 조건인데 바깥쪽에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밖으로 뻗어나가기 좋고요. 이건 어차피 겹칩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면 안쪽의 것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일단 잘 보이게 열매순 다 제거를 하고요. 제거를 하고 보면은 이게 좀 순이 아주 좋은데, 또 크면 이것도 끝순이 탈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끝순이 탔습니다. 보이시나요? 끝순이 타가지고 이게 좀 불안한데요. 일단 이것도 살리고 이것도 살리고 해서 다음에 여지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데요. 이것하고 약간 겹치긴 한데 끝순 탄 게 많아가지고 이거 여지를 보고 다 일단 놔둬야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놔뒀다가 다음에 끝순 타는 거 그런 결과를 보고 다시 순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 대추 유목 순치기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제일 상단에서 나온 이 순은 쭉 이렇게 키워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지수는 남깁니다. 일단 이 가지수는 남기고요. 옆에 이 측지에 있는 가지순을 어떻게 처리하냐가 문제가 될 건데요. 일단 일반 대추에서는 이 열매순은 다 남기는 겁니다. 일단 열매순은 다 남기고 이 가지순을 제거를 하는데요. 이 상단에 있는 가지순은 살리고 그 위에 가지순은 제거를 하겠는데요. 이 측지 끝에 있는 가지순은 남깁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를 키워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측지 끝에 있는 가지순만 남기고
이 나머지 안쪽에 있는 가지수는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게 가지순이 있는데 이런 가지수는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은 측지 끝에 있는 가지수는 남기고 여기 안쪽에 있는 가지수는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수는 남겨서 여기에서 열매를 답니다. 그리고 이 끝에 있는 이 가지수를 남기는 대신 이 끝에 있는 열매수는 제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끝에 있는 열매수는 놔두면은 이렇게 끝에 있는 열매수를 놔두면은 이 가지순의 가지순과 이 열매순이 서로 경합을 해서 양분 경합을 해서 이 가지순이 잘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끝에 있는 가지순을 남기되 가지순 밑에 있는 열매순은 제거한다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다시 하나 볼까요? 이쪽으로 돌아가서 이쪽을 보면은 이렇게 측지에서 이 가지순이 주기가 올라왔는데요. 이 박혀 있는 가지순을 남기고 대신 가지순 제일 끝에 있는 가지순 밑에 있는 열매순은 제거한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지순이 커야 하게 되기 때문에 양분을 독식할 수 있도록 이 열매순은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가지순은 제거를 하되 안쪽에 있는 가지순을 제거를 하고 열매순은 남겨둡니다. 이 열매순에서 열매를 수확할 겁니다. 강의 내용이 많다 보니까 영상 길이가 다소 길어졌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저희 순천리빙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